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버 세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는요, 매주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다크웹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도대체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도둑맞고 또 거래되고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최신 정보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보안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자, 그럼 보고서가 딱 짚어낸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파키스탄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을 다루는 배터리 제조업체까지. 어때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이 사건들 사이에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건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디지털 납치극, 바로 다이어울프라는 공격 그룹이 벌인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격자는 다이어울프고요. 피해자는 파키스탄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자동차 회사였을까요? 바로 생산 라인을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걸 이 공격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들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랜섬웨어였습니다. 자, 여기서 랜섬웨어라는 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자물쇠로 그냥 쾅!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주는 대가로 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인질극입니다. 이들의 방식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첫째, 일단 데이터를 싹 다 암호화해서 아무도 못 보게 막아버리고요. 둘째,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죠. 정말 이 딱 두 단계만으로 회사 하나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공격의 목적이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세상에 다 까발리는 거라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무대는 다크포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검색 엔진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익명의 인터넷 공간, 바로 다크웹에 존재하는 사이버 암시장 같은 곳이죠. 여기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훔친 정보나 불법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막 거래됩니다. 바로 이 다크포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에서 빼돌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그냥 세상에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고객 명단, 재무 기록, 심지어 내부 기밀까지 모든 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거죠. 자, 여기서 앞서 본 첫 번째 사건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이어울프의 목표는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유출 사건의 목표는 폭로 그 자체예요. 데이터를 잠그는 것과 아예 세상에 퍼뜨려버리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결과는 결국 이 한 단어, 폭로로 귀결됩니다. 한번 세상에 공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파괴력은 랜섬웨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요, 앞에서 봤던 두 가지 공격의 특징을 아주 교묘하게 합쳐놓은 훨씬 더 진화하고 위협적인 그런 새로운 유형의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아키라 랜섬웨어 그룹이고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한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차부터 우리 스마트폰까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기업이죠. 아키라 그룹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얘네는요, 무작정 파일을 잠그는 게 아니에요. 우선 회사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싹 다 빼내갑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전부 훔쳐놓고 나서야 비로소 회사의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잠가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봤던 두 가지 공격 방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 기업한테 이런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돈을 내면 파일은 풀어줄게. 근데 만약 돈 안 내면 우리가 훔쳐간 너희 핵심 데이터, 세상에 전부 다 공개해버릴 거야. 이건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최악의 협박이죠. 자, 지금까지 파키스탄과 한국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면 다 따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사이버 공격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 둘째, 공격의 대상이 자동차나 에너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산업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공격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인질로 잡는 것과 데이터를 폭로하는 것을 결합한 최악의 형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요, 이게 그냥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격 때문에 파키스탄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핵심 배터리 기술이 통째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의 위협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초연결 사회에서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